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자,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신가요? 저는 어떤 건 되게 잘 기억하는데 어떤 걸 진짜 기억 못해요. 사람마다 기억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 어떤 영역이 다를 것이고 기억력에 대한 능력치도 다 다를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자체는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봤죠. 사람마다 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영역이 다 다를 텐데요. 우리 인체는 너무나 신기하게요, 에너지가 정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얘가 자주 사용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정보는 다 삭제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즉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을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자주 사용한다 라고 판단되면 그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피아노를 매일 훈련하는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걸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악보를 읽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악보를 봐도 내 손가락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인다? 자, 이런 거에 바로 우리의 뇌의 이런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수학을 매일매일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이러한 저의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했어요. 진짜 저는 자랑스러운 게, 저는 P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엔 J형으로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암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강한 임팩트를 줘가지고 까먹지 않게끔 만들었는데 이건 저만의 꿀팁이 있었어요. 저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편이라 이거 무조건 까먹을 거야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좀 인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고 오답이 나왔어. 이걸 다시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내가 이것을 일주일 뒤에서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먼발치에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2번, 3번 틀리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꿀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써보세요. 다음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효율적인 패턴으로 복습을 시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사실 이 복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댓글로 정말 많은 질문을 2가지 정도로 올려요. 첫 번째는, 선생님, 효율적으로 복습하려면 언제 다시 이 문제집 복습하면 좋아요? 라고 잘 물어보거든요. 두 번째 꼭지는, 수원을 이제 선행하고 있는데 수상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2가지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집 기준으로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영상부터 보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구독자라면 다들 보셨겠죠?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봐주시고요. 네, 문제집을 보면서 한번 가보죠. 문제집을 웬만하면 풀지 말고 이렇게 표시만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자, 이 세모 표시는 내가 틀렸지만 스스로 다시 고친 것들, 해설지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던 것들은 별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다시 고친 거는 세모를 그 바깥에다 쳐라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이 문제집을 1회독 했다라고 볼게요. 복습을 할 때는요,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문제집 한 권을 싹 다 풀고 나서 복습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답이 많은 경우입니다. 오답이 많을 때는 대단원별로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대단원이라는 거는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요, 모든 단원은 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제집 3분의 1 정도마다 복습을 하시거나, 또는 이 문제집을 싹 다 풀고 나서 복습을 하시거나, 본인의 오답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억력 많이 약한 편이다 라고 하면 3분의 1씩 끊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오답이 별로 없고요, 저는 기억 잘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 문제집 한 권 싹 다 풀고 2회독, 3회독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회독을 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2회독 자체가 복습입니다. 그렇죠? 파란 색깔로, 다른 색깔로 눈에 띄게끔 푸는 건데, 세모나 별표는 무조건적으로 다시 2회독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다 맞았는데 또 나중에 틀릴까봐 안 풀고 넘어가면 찝찝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형 다 맞은 경우에는 안전빵으로 마지막 거 하나 정도는 풀기 정도로 해가지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세요. 그러면 2번째 풀었을 때 별표 문제이지만 다시 풀어서 틀렸고 내 스스로 다시 해설 안 보고 맞은 거 또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2번째 풀었는데 별표 막힐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이 다 맞았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있는 문제 중레벨, 상레벨은 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만 틀린 게 또 있잖아요. 그럼 파란색
파란색에 대한 부분만 다시 나중에 3회독 형광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집을 씹어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집 기준으로 잘 복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한 권을 다 풀고 할까요? 아니면 3분의 1씩 할까요? 그거는 본인의 오답 개수나든지 본인의 기억력에 따라서 내 마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집 한 권 끝내고 다시 오답 2회독, 3회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칠 때 오답이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대단원별로 2회독, 3회독 시키기도 합니다. 꼭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해서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맞은 거는 좀 찜찜한데 다시 싹 다 처음부터 풀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드렸죠? 네, 그 끝에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를 찜찜하면 그거 다시 풀고 가자. 여기까지 1번에 대한 테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예전에 선행했던 거 어떻게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수원을 배우고 있는데 수상, 수학 까먹은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복습하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일단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내용이 내가 많은 경우. 자, 이거는 솔직히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요. 예를 들면은 나 지금 수원하고 있고 수상은 1년 전에 했는데 수상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하는 내용 많을까? 기억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기억이 1도 안 나. 본인이 압니다. 대답을 딱 하면 바로 나와요. 두 번째는 개념 많이 잊은 것 같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기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요. 심화 문제집으로 바로 진입을 해도 되는데 안전하게는 시중에 있는 얇은 문제집들 있잖아요. 심화 문제집 말고요. 뭐 EBS라든지 아니면 유형집 본인이 2회독, 3회독 했던 거에서 유형 하나씩 풀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살짝 개념 유형 정도 풀고 나서 바로 심화로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화로 복습을 하자라는 거죠. 단계도 올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을 많이 잊은 것 같아요. 거의 다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면 개념집이나 유형집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다시 처음부터 싹 다 풀 생각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집에서 풀었던 거 있으면 그걸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다시 얇은 유형집 하나 사가지고 유형당 3개씩 풀겠다 이렇게 개념을 복습을 하셔도 되고 유형집 아니어도 그냥 EBS 얇은 문제집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어떤 단어는 기억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단어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개념을 처음부터 진짜 0부터 10까지 다시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부족한 개념을 메우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복습이 끝난 다음에는 심화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 꿀팁을 다시 소개해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도 선행을 많이 시키는 편이다 보니까 선생님 수투하고 있는데 수상수와 좀 잊은 것 같아요. 복습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학생이 하는 경우에 저는 이거를 시키거든요. 책을 보고서 개념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을 정리하는 거죠. 노트 정리하듯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요약한 걸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시켜요. 그러면은 학생 스스로가 이거를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면서 기억이 복구가 되고 또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구멍이 생기죠. 그때는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코멘트를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단원의 뼈대가 좀 약해졌는지 뼈대가 단단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꿀팁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실천해보기 참 좋은 거니까 꼭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인스타 어떤 곳이든지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